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강연에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 전략의 사례를 맡게 된 재정회계법인 강성민 교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서울에서만 개최되었던 나철호 대표님의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출간 기념 강연회를 올해는 지방에서도 개최해서 11일에는 대전에서 18일에는 부산에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전국순회 강연회의 피날레를 서울에서 정식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먼저 강연회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 강사반연합회 백동관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백동관 회장님께서는 한국공인회계사의 부회장과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현재는 공인회계사 1,500여 명의 회원으로 있는 한국공인회계사 강사반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백동관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 전략 강연의 축사를 맡게 된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 회장 강사입니다. 현재 상속증여세 각종 공제와 세율 구조가 1999년 개정된 후에 약 한 25년간 변화가 없어서 그간 재산 가치 및 소득 증가를 가져가는데 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도 상속증여세 대상에 대해서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산업화를 시작한 지 두세대가 지나면서 가업 승계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영자들에게도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업과 납세자를 위해 본 강연회를 개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는 상속증여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상속증여 스테디셀러를 8판 개정판까지 내고 매년 저자 직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나 방송, 신문 등에서 상속증여 납세자를 위한 세금제락 팁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0월 11일 대전 강연을 시작으로 10월 18일 부산 강연회, 또 오늘 서울 강연회 등 주요 도시를 아우르는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바 납세자에게 좋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세금의 절세를 넘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참석자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강연회에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 절세 전략 중에서 본인에 맞는 절세 팁을 충분히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공인회계사 강사반연합회 백동관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강연자이신 나철호 대표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님은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 경영학 박사신데요. 현재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며 우리나라 최고의 상속증여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나철호 대표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부산을 짓고 오늘 이렇게 서울 코엑스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홈그라운드에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나철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1억을 이체를 하면 바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여러분들 증여세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도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들, 금융거래는요, 오픈이 되어야지만 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오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금융, 통장 거래 언제 오픈이 됩니까? 언제 오픈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께 강의들을 주제인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야 오픈이 된다. 까진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사모님 이렇게 우리 회계사분도 많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특별 세무조사, 서울청 사국에서 특별 세무조사 받으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통장이 까지게 돼 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여러분 통장이 오픈이 되도록 돼 있다. 여러분 통장 금융이 오픈이 되면 몇 년치가 오픈이 됩니까? 몇 년치? 여러분 10년치가 오픈이 된다는 거야. 그러나 상속증여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사실 15년입니다. 15년 전까지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10년치만 오픈을 한다. 왜? 금융기관의 자료협조 의무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러면 10년이 지난 금융거래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충분히 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이 몇 년치가 오픈이 된다? 10년치만 오픈이 된다. 10년이 지나면 충분히 답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자, 최근 부동산세와 상속증여 절세 전략 강연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2019년도에 8,000명에서 4년 만에 19,944명, 2만 명을 찍었습니다. 무려 한 3배 정도 됩니까? 3배가 좀 빠지는구나. 그래서 돌아가신 분 대비해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6.8%입니다. 이게 10%를 찍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속세는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재산이 얼마 이상이 넘으면 상속세가 부과됩니까? 얼마입니까? 상속재산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가 나옵니까? 5억? 5억일 때는 홀아버님, 홀어머님,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5억이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이라는 거야. 여러분 10억 재산이면 상속세 나옵니다. 이게 부자들만의 세금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 와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홀아버니, 홀어머니가 된 순간에는 5억만 넘어도 상속세가 나온다. 상속세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요즘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많아. 그래서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7억만 넘어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상속세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0억만 넘어도 상속세가 나온다는 거야.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발생이 되는 세금의 종류, 취득세 전략, 종부세 전략, 양도세 전략, 그 다음에 상속증여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취득 단계에 발생이 되는 이 취득세, 2020년 7.10 대책 이후에 엄청난 강자로 부과하겠습니다. 취득세 최고세율 13.4%, 무려 10% 이상이 중과가 됐습니다. 취득세를 무시하면 큰일 난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공제 9억, 1주택이면 12억,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는 18억까지 공제가 된다. 명의 이전 단계에서 발생이 되는 세금, 첫 번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가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됐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PPT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찍어 가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찍어 가십시오.
위인물의 주요 PPT가 있습니다만은 PPT 마음대로 찍어 가십시오. 두 번째, 증여세.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가 1억이 증가가 됐다. 상속세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세 가지를 발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 40% 떨치겠다. 두 번째, 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 세 번째,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여기에 따른 여야 정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율에 곱해지는 대상을 저희가 과세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세표준. 자, 취득세.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실거래가네, 무상취득 중에 증여는 시가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 표준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전부 다 틀리게 돼 있다. 취득세 감자입니다. 감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기준시가다. 오늘 미국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와 계시는데 미국은 보유세를 취득가액으로 냅니다. 한 번 낸 취득가액이 그대로 픽스가 된다. 하나 우리나라는 매년 바뀌는 공시가의 기준시가로 인해서 보유세를 계산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치 보유세는 누가 냅니까? 6월 1일 날 보유하신 분이 1년치 보유세를 다 낸다. 자, 양도세는 실거래가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신고를 실거래가로 한 지가 20년도 안 됐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기준시가로 계산을 했다. 왜? 양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실거래가를 정부에서는 신뢰를 하지 못했다는 거야.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그럴 바에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겠다라는 게 양도소득세 대원칙이었어. 이게 실거래가로 바뀐 지가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활성화가 되고 양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거래가액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바뀐 지는 불과 20년 되지 않았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상속증여 과세표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속증여 재산가의 평가의 대원칙은 무엇이다? 뭡니까? 시가. 그러니까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예. 상속증여 재산가의 평가의 대원칙이 여러분 시가라는 거야. 시가이기 때문에 늘 다툼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시가 20억짜리 아파트 18억에서 22억까지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 있어. 순식간에 움직여버린다. 시가는 하한가에 상한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상속증여재산 1억만 낮춰도 세금 얼마나 줍니까? 5천만 원이 준다라는 거야. 5천만 원이. 납세자는 최대한 낮춰서 신고하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시가라는 이놈 자체는 늘 다툼의 대상이 된다. 상속증여 재산가의 평가, 시가, 감정가, 매매사례가, 기준시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시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절세 전략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배우자 부부가 각각 한 채씩을 가지고 있었을 때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2주택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는 각각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는 2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목별로 과세표준이 틀리고 세목별로 주택수 상정이 틀리다는 거야. 어떤 것은 세대별로 판단하고 어떤 것은 인별로 판단을 하고 이렇듯 세목별로 과세표준 주택수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란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증여세, 취득세 효과 살펴봅니다. 더 나아가서 양도세, 종부세 효과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 더 나아가서 상속세 효과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 왜? 상속 증여는 종합예술입니다. 아들아, 상속을 지금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 건강하신데 벌써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지 절세가 되고 가족 간 화목을 지키는 것이란다. 네, 아버지. 그럼 재산을 어떻게 가족에게 넘겨줄지 미리 계획해야겠네요? 그렇지. 전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언제 얼마만큼을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사전 증여하는지가 중요하단다. 부동산을 사전 증여받으면 우선 증여세와 취득세를 따져보고 보유세와 양도세도 체크해보아야겠네요. 맞아. 그리고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단다. 역시 상속세는 종합예술이군요. 아버지, 건강히 오래 사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네요. 효도하겠습니다.